혹독한 눈보라는 그칠 줄 모릅니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삭풍은 초속 70m의 속도로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세상을 삼킬 듯한 눈보라와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에 한치 앞을 보기도 힘들고 입김마저 쩍쩍 얼어붙습니다.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동장군의 기세에 웅장하던 장백 폭포도 거대한 고도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두산 개울물이 얼지 않는 건 한겨울에도 섭씨 83도의 뜨거운 기물 뿜어내는 온천물 덕분입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들어내는 상극의 풍경은 백두산이 아직도 살아있는 활화산임을 실감케 합니다. 숲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났습니다. 붉은 여우의 변종인 은여우 한 마리. 녀석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무 둥걸 밑에 녀석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겨울 숲속에서 이 여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녀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밤늦은 시간, 다시 여우굴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보금자리를 만들면 평생 그곳에 적응하는 습성이 있는 여우. 열심히 근처 숲속을 헤매보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제작진 불빛을 발견하고는 주저함 없이 길가로 나옵니다. 먹이를 달라는 듯 한참을 앉아 기다립니다. 더구나 한 마리가 아닙니다. 굶주림에 지친 녀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관광객들의 택시가 도착하자 어디서 왔는지 순식간에 수십 마리가 몰려듭니다. 이젠 아예 서로 먹겠다고 싸움까지 벌입니다. 이 은여우들은 사육하다가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상대와 산장을 중심으로 최근 여우 무리가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不害怕，他经常在这边。经常拿东西喂东西给他吃。人家来了，他还很高兴，很欢迎。每次车停了，他都要围过来。这个狐狸是家养的还是？不是啊，是野生的。野生的。野生的，全部都是野生的。 백두산 관광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본능을 잃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여우들의 모습이 왠지 안쓰럽고 서글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여우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백두산의 계절은 다른 곳과는 구분법이 다릅니다. 8달 동안 이어지는 겨울 동결기와 나머지 계절을 묶은 4달의 해빙기, 크게 두 계절로 나뉩니다. 길고 긴 동결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오면 생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종족을 번식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겨울 채비까지 마치기 위해 산 전체가 분주해집니다. 백두산 산마루는 울긋불긋한 양탄자를 깐 듯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백두산 남쪽 능선은 최근 중국이 북한 땅을 일부 임대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아직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처녀지입니다. 접경 지역이다 보니 한 발짝만 떼도 훌쩍 국경을 넘게 됩니다. 저기 조선 땅이지. 조선 땅. 일로 가면 이게 다 조선 땅이에요. 조선 땅. 철조망이 있거나 무슨 뭐 지뢰 같은 게 있지 않고 요 사슬, 요게 경계예요. 요거. 그토록 멀게 느껴지던 북녘 땅이 이렇게 지척에 있었습니다. 자, 출발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안승일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쨍한 천지를 만날 수 있는 날은 1년 중 3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백두산이 제대로 이름값을 합니다. 수면이 마치 광을 낸 거울처럼 파란 하늘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죠. 우리가 저 밑에서 사진 찍는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있으면은 여기 내일 이 자리에 또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 데서 보니까 저게 작아 보이지 하나에 1m, 2m씩 되는 돌이에요. 저게 이 낙석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앞에 돌들도 이거 어느 때 헐어질지 몰라. 천지 주변 절벽들은 용암 화산재와 부석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약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천지는 제대로 된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쨍하고 해맑던 천지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봉우리들이 일제히 구름옷을 입었다 벗었다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봉우리에서 봉우리 사이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험한 절벽에 사는 백두산 바위 종달입니다.
녀석은 바위 틈과 풀포기 사이를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먹이 활동에 열중입니다. 동자가 스님을 기다리다가 뭐 죽은 자리에서 핀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름꽃이에요. 여름꽃인데 초가을까지 있어 이게. 해발 고도 2000m의 고산지대에는 120종이 넘는 꽃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천상의 화원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만 꽃들은 저마다 치열한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풍과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키를 낮추고 덩치를 줄이고 몸을 눕힙니다. 잎이 소나무를 닮아서 가설성이라고 잎이 잎. 솔잎 닮았잖아. 천지 주변에선 거대한 야생화 군락지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꽃들은 이렇게 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해가며 또 다른 부활의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다른 식물들은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살아남는 생명들이 모두 약하고 여린 꽃들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대견합니다. 안개가 껴주니까 꽃동네가 한결 더 풍요롭고 아주 화사해 보이네. 하나 더. 어이치. 백두산에서는 진귀한 나무 민송이 즐비합니다. 백적송이라고도 하죠. 과거 서울 경복궁의 기둥도 백두산의 미인송을 압록강 뗏목으로 운송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두산 숲속 해발 1000m 일대의 숲은 약용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로 같은 원시림 속 발이 푹푹 빠지는 이끼의 숲과 빽빽한 나뭇가지들을 헤쳐가다 보면 나무 등걸마다 숨어있는 백두산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산에는 800여 종의 약용식물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산삼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 들이는 정성부터가 남다릅니다. 백두산 신만이들에게는 오래부터 전해오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사실님 오늘 내 성의껏 가족을 했지만은 좀 가족에게 좀 부족한데 좀 부족하더라도 성의껏 맛을 드시고 오늘 삼켜러 왔는데 좀 비선하게 그럼 좀 금주고 그 케이크 하나 안겨주시오. 암탉 대신 수탉을 쓰고 절도 3번을 올리며 모든 음식은 3개씩 준비합니다. 고사에 올리는 모든 제물은 짝을 맞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사 지내는 장소도 산삼이 많이 자라는 나무 밑이어야 합니다.
주로 홍송, 분비, 참나무, 벚나무 이런 데 선기가 삶이가 양수가 더 곱고 형태가 좋죠. 숲을 누빈 지 한나절 남짓. 신만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방초 있어요 여기에. 산삼이 방초라고 이거 이제 가서 발견해서 아침에 오기 이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씨가 달리지 않았어요. 이제. 산삼을 발견하면 우선 주변 네 방향에 말뚝을 세우고 붉은색 천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매잖아야 돼. 붉은 천을 매놔야 되죠. 산삼을 어린아이로 생각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삼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캐내는 것은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행여 잔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나뭇가지로 살살 긁어내고 입으로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캐냅니다. 여기 40년 돼요. 7년 만에 나올 것도 그 무슨 10년 만에 나올 때도 그 자다가 올해 명년이 안 나오고 10년 동안이나 7년 동안 자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이건 연도수를 계산하자면 계산하기도 바쁘죠 그런 거는. 사람들은 기온 변화가 극심한 백두산에서 최고의 약초가 난다고 믿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식물들이 땅의 좋은 기운과 양분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때문이죠. 신만이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두터운 이끼를 벗겨 2중 3중으로 싸고 산삼이 도망가지 못하게 붉은 천으로 단단히 매줍니다. 백두산 야생 산삼은 신의 약재라 불리우며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산림이 산삼의 보고이자 수목 생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화산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름치마 모양의 압록 대협곡에는 수없이 반복된 화산 폭발의 흔적이 생생히 새겨져 있고 용암 분출과 함께 휩쓸려 온 나무들은 탄화목으로 남았습니다. 백두란 말도 산의 정상을 덮고 있는 흰색의 부석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가스가 많고 폭발력이 큰 화산 분출 때 생겨난 부석은 기공이 많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닙니다. 백두산의 화산 안반을 통해 스며들고 솟아나는 물들은 산비탈의 각 사면을 타고 흐르며 동아시아를 적시는 주요 하천의 근원이 됩니다. 남쪽 경사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압록강이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들고 북동쪽 기슭의 물줄기들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며 두만강으로 흘러 동해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북쪽 기슭을 흐르는 물줄기들은 대륙으로 흘러들어 숭화강에 젖줄이 되죠. 압록 대협곡을 지나온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남쪽으로 흐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줄기인
압록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삼지연군과 나란히 접경을 이루며 내달립니다. 강폭이 겨우 2~3m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야, 가고 싶다. 건너가고 싶다. 20년을 기다렸어. 20년 여기 내가 건너가려고. 그래도 아직 못 가네. 아유, 돌 하나만 던지면 건너갈 길을. 지금이라도 뭐 가서 그냥 쑥 가면. 더 있다가 무슨 일 올라가자. 물줄기가 제법 강의 모양새를 갖춘 곳. 강 건너에 하나둘 사람 사는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빨래하는 모습이며 할머니의 물 깃는 모습이 옛 고향 풍경처럼 정겹습니다. 분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이 낯선지 잔뜩 경계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수업을 마치고 강가로 나온 아이들.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을 무지하게 던지네? 어른들 시켰죠. 가자. 완전 깨졌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계심을 넘어 적개심을 드러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되고 있어. 옛날에는 그래도 꽤 반갑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적대감을 자꾸만 참 욕을 하고. 또 다른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 경비 초소. 차량을 발견하자 북한 병사들이 아예 총을 겨눕니다. 총 겨눈다. 총 겨눈다. 가자. 가. 총 쏘려고 그런다. 가. 달려. 그냥 쭉 달려. 겉으로는 평화롭고 한가로워 보이지만 접경 지역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중국 어부가 동시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투망을 던지는 중국인 어부를 만나봤습니다. 알고 보니 조선족 동포였습니다. 이런 게 아이고. 없어요 거기. 12마리 잡았는데 그건 크지. 그에게서 이 긴장감의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하고 국경이잖아요. 예. 근데 위험하진 않나요? 여기서 고기 잡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멀리 못 가지. 여기 차원에 다니지. 예. 아, 가운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안 되지. 저희 말 못 들었어요. 저 산다고 요 다세 전에 네. 칼치가 닿았어 이거 중삼 주고 지금. 북한 애들 중국 사람인데 총을 쏴서 머리 다 터졌대요. 그래도 한때는
같은 강물을 마시며 형제처럼 지내왔던 사이였는데 국경보다 더 두터운 마음속의 장벽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백두산을 찍을 때까지 안승일의 백두산 작업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온 날이 벌써 20년. 하지만 요즘은 어쩐 일인지 날이 갈수록 길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대로 있어요. 소위 발전이 없어. 발전이. 우리처럼 마구 발전시키는 것도 좀 문제지만 그건 더 문제예요. 더. 내가 한참 내려다보면서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고 아유 쟤네들 어떡하나. 저기서 저러고 살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면 안승일은 또다시 짐을 꾸립니다. 천지 수면까지 가까이 내려가 봤습니다. 언제나 깊고 넓은 품을 활짝 열고 있는 천지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백두산의 모든 생명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는 젖줄이 되기도 하죠. 해발 고도 2189m, 최대 수심 384m인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산정호수입니다. 물결이 파도치는 천지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문제로 최근 천지 수면 관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천지 수면. 이제는 북한 경비정만이 한가롭게 떠 있습니다. 천지 둘레가 15km, 직경이 5km이니 느린 걸음으로도 한두 시간이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지 못하고 그저 천지물 한 사발을 들이킬 뿐입니다. 눈물 맛이네, 눈물 맛. 짠 눈물 맛이네. 천지물처럼 하나가 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현재 백두산에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4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중에 북쪽과 서쪽, 남쪽 사면은 중국 쪽에서 오를 수 있지만 장군봉을 끼고 있는 동쪽 사면의 길은 북한 땅 삼지연을 거쳐야 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 2년 동안 단절했던 백두산 관광을 중국인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제작진은 연변 조선족 관광객의 도움을 받아 북녘 땅 백두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完美的处理，所以我说呢，在安全上你们可以放心。 완만한 중국 쪽 능선에 비해 북한 쪽 능선은 경사가 가파른 게 특징입니다. 이동 수단도 이색적입니다. 一会儿我们好好享受一下吧。这个缆车是1989年，这个我们在朝鲜国起第。 백두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2km 구간은 지상 궤도식 sak도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기를 연료로 하는 기차죠. 그런데 기세 좋게 산을 오르던 기차가 뚝 멈춰버립니다. 정전이 됐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관광객들은 철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한답니다. 우리에겐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천지까지는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천지로 내려가는 길 역시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아, 이거 무서우면 내关门. 떨어지면 먼저 떨어진다 문 닫아라면 한다. 就是掉我俩掉下去，你怕啥呢？走，我们关门。你给我拍一张吧，这后边有。 천지에는 중국 관광객들 말고도 접촉이 제한됐던 북한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다 보니 백두산 관광은 비교적 자유로운 모양입니다. 안녕. 再见。 삼촌이 찍었다니까. 찍으면 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백두산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이른바 혁명의 성지 탐방입니다. 이 바구물은 우리 어머님께서 몸소 만드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 물을 기르다 수련님의 직사 보상도 해드리시고 또 우리 장군님께서도 이 물을 마시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수련님께서 1992년 8월 13일에 오셔서 이 물을 마셔보시고 50년 전에 마셔보고 지금이 처음인데 그 맛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쫑한 게 참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온의 복장은 유격대원 복장입니다. 지난날 항일 유격대원들의 숙소였던 귀틀집도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 미룡이 은폐된 미룡이다 보니까 우리 수련님께서는 이것에 사령부 직속 서부대 성원들과 격리중대만 있게 하셨습니다. 1937년 7월 이 대원실을 찾으신 우리 수련님께서는 모두 다 공부하자 지식은 한금보다 유력하다는 저보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今日曾主席来到这儿的时候，你们看看吧。 비단처럼 흘러내리는 리명수 폭포와 짙게 물들어가는 단풍은
짧디 짧았던 북녘 백두산 여행을 더욱 아쉽게 합니다. 백두산에 청춘을 바친 사진작가는 어느새 백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라온다 해. 날마다 뜨는 해인데 볼 때마다 기분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해야 일출을 찍자고 올라온 게 아니고 장군봉을 보자고, 조선 땅을 보자고, 우리 땅을 보자고 올라온 그런 날이 더 많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반갑고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백두산이 내 스승이에요. 선생을 넘어선 스승님이에요. 숲속 나무와 나무 사이로, 구름과 구름 사이로, 광활한 벌판과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온 백두산. 백두산은 이제 우리의 꿈과 미래를 함께 나눌 또 다른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